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포스 인사이트 용준입니다. 네, 오늘 아주 멀리서 네. 오신 네. 그 사업가 같지 않으신 분인데요. 네, 네, 예, 첨단 사업을 네. 하고 계신 네. 로보프린트의 박정규 대표님과 네. 거기를 투자하신 투자하신. 네. 예, 매일경제 미러클랩의 신현규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와 네. 회사 소개를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는 주식회사 로보프린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정규라고 합니다. 정규 대표님. 네. 우리 회사는 사람이 작업하기 위험한 그런 건축물, 고층 건축물에 사람을 대신해서 안전하게 로봇이 작업할 수 있도록 이 로봇을 만드는 회사고요. 또 그 만들어진 그 로봇을 가지고 서비스까지 도장 서비스나 벽화 서비스까지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도장 서비스, 벽화 서비스를 서비스. 하는 네. 회사입니다. 네. 자, 매경에서는 뭐 신문사인 건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신 미라클랩이 어떤 미라클랩이라고. 건지로 예. 좀 소개해 주실 네, 것 네. 같습니다. 매일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매일경제는 한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대한 전국에 한 100만 부 정도 예. 판매를 하고 있는 신문사. 신문 네, 경제신문에서는 신문입니다. 중에 1등인 거죠. 네. 예, 그래서 매경이라고 불리는. 혹자는 저는 아닌데 혹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비유를 하시기도 하시고 예. 파이낸셜 타임즈에 비유를 하시기도 하시는데 좋은 비유로 인정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영문으로는 발간되지 않고 네, 영문을 모르는 거죠, 저희가. 발간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매일경제 신문은 항상 새로운 선도적인 도전들을 많이 하세요. 오. 그래서 CVC 개념 요새 많이 네. 기업들마다 CVC를 많이 만드시는데 저희도 조그맣게 CVC를 만들어서 미라클랩이라는 이름입니다. 네, 근데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다만 한 2016년 정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업력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네네. 그리고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우리 박정규 네. 대표님처럼 잘생기신 네. 기업인분들에게 투자를 직접 투자를 하고 하신. 있습니다. 네, 네. 예. 자, 뭐 혹시 지금까지 몇 개 기업에 투자를 하신 건가요? 네, 그 저희가 한 20개 정도. 예. 그리고 시작하신 지는 한 2016년 3월에 시작을 네, 한 했기 3년 때문에 됐군요. 3년 되셨다고. 정도 네. 이제 돼가고 네. 있습니다. 예. 거기에 벌써 네. 16개 기업에 뭐 혹시 20개. 20개. 네, 죄송합니다. 언급해 주실 만한 투자 네. 회사가 있다고 하면 로보프린트가 넘버원. 네. 로보프린트가 옆에 계시니까 일단 넘버 예, 하고 가장 훌륭하고. 넘버 2부터 좀 소개를 예, 해주세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넘버 2로는 저희가 G 플러스 생명과학이라고요. 예. 네, 바이오 회사로 예, 진행되는데. 산업은행에서 넥스트 라운드에서 굉장히 네네네. 좀 키우고 계시는 스타트업이시고 네. 예. 지하철에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오, 예.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넥스트 라운드 홍보를 위해서 지하철에 광고를 하시는데 그 기업에도 저희가 조금 묻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혹시 넘버 3까지 알려주신다면? 예, 넘버 3 워낙에 많은데요. 예. 네, 공동 3위가 엄청 많군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육성을 해서 그 해커톤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내벤처 프로그램에서 당첨되어서 엠로보라는 회사, 머니로보라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예. 매일경제에 상징하는 M자를 붙여서 엠로보라는 회사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공시나 증권 시장에 나오는 뉴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공하여서 일반인 분들이 알아듣기 정보를, 쉽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처리하여서 이제 뉴스 형태로 만들어주는 오, 그런 인공지능 솔루션을 뉴스 로봇이군요. 예, 예.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저희 로봇을 좀 좋아하는 편.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신 차장님이 네. 이 장난이 아니세요. 이 오늘 네, 좀 네. 기대를 아니, 많이 그러니까 해보면서. 저희 사실 우리 오늘 보니까 진정한 아재 4명이라서 아재 개그의 항연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네. 예, 그런지 아니면 네네네. 썰렁할지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네.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로보프린트는 네. 아까 도장과 네. 이제 그 벽화 서비스라는데 네. 대체 어디에다가 뭘로 그리는 어떤, 건지. 뭐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좀 알려주시면. 뭐 도장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도색입니다. 도색. 이게 도색. 페인트를 칠하는 네. 도색 작업을 얘기하는 거고 이 도색 작업은 뭐 아파트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아파트 생각하시면 벽면이요? 되고, 아파트 벽면, 아파트 뒷면. 지금은 사람이 밧줄을 타고 하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시죠? 네. 매년 추락 사고가 한 20건 이상 납니다. 근데 이 아이고. 추락 사고가 나면 여기서는 경상은 없습니다. 99%는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뭐 15층, 20층, 30층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로봇이 이제 그 아파트 벽에 붙어서
색을 칠한다든지 또 혹은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이런 공정의 로봇을 만드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 벽면은 보통 이제 뭐 폭이 한 12m, 높이는 뭐 50m부터 70m, 80m까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이 밧줄에 매달려서 하다 보면 뭐 바람이 분다든지 혹은 또 이렇게 발을 디뎌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세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는, 스윙을 하면서 네, 네. 하다 보니까 밧줄이 또 뭐 절단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산에서 이 페인트 작업을 하던 그 작업자의 밧줄을 그 입주민이 이렇게 커트칼로 끊어서 아이고. 추락해서 사망 사고가 있었던 그런 게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맞아요. 저 본 것 같아요. 뉴스에. 예. 그래서 뭐 뉴스에 나오지 않는 추락 사망 사건이 뭐 하여튼에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20건 이상 이렇게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추락 사망 사고를 좀 줄이자. 로봇이 적용되는 현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추락 사망 사고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혹시 저희 방송에서 그런 분은 없겠지만요. 네. 자, 아파트를 이제 혹시 도색을 하거나 그다음에 거기다가 뭔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거나 그다음에 요청을 비용은 하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좀 조금만 밝혀주시죠. 천기 누설일 수도 있는데요. 예. 비용을 다 말하라고 하면 사실은 뭐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또 이게 아파트마다 환경이 다 달라요. 이게 뭐 높이도 다를 수 있고 그렇죠. 평수도 다를 수 있고 위치가 어디 위치냐, 또 뭐 창문이 많으냐 적었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떤 뭐 비용이 얼마 드느냐라고 또 얼마 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사람이 하는, 지금 기존에는 다 사람이 하니까 사람이 하는 작업비보다는 저렴하다. 그다음에 저도 그걸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인력이 하는 비용보다는 그렇죠. 저렴하다. 예, 예. 네. 그러면 장점들을 그러면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일 큰 장점은 안전입니다. 네.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장 작업이라는 이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죽는 사고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위험한 이 직업을 좀 줄여보자.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기존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아파트 재도색하는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밧줄을 타면서 이렇게 스프레이 방법으로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스프레이를 하다 보면 페인트가 날려요. 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이제 지금 뭐 미세먼지도 문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날리는 이 페인트가 이제 말하자면 유기화합물이거든요. 이게 이제 또 호흡기에 들어가면 인체에도 해롭고 한데, 이제 우리 로봇을 적용을 하면 이런 비산, 페인트 날림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상대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적은. 환경이 네. 이제 또 보호가 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제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로봇 프린트라는 이 회사 이름에 로봇 기술하고 프린트 기술이 융합되어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그 회사 이름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 기술에 보면 이미지를 넣으면 이미지가 입력된 대로 그림을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게 우리 로봇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러스트로 이미지를 만들든지 뭐 포토샵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사진을 갖다 오든지 간에 그 원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아파트의 어떤 가치를 올릴 수 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뭐 어떤 예. 유명한 작가의 네. 어떤 작품을 그려놓으면 네. 그 작품이 있는 그런 아파트가 네. 되는 거죠. 예. 자, 이거 전 세계에 이런 제품이 많이 있는 건가요? 있는지 아니면 예. 경쟁사가 있는 건지. 저는 뭐 본 적은 예. 네. 있긴 있는 거죠. 오늘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아직까지 뭐 또 막 물론 또 어떤 사람이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이제 예. 오늘까지 검색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고층 건물 외벽에 이렇게 컬러풀하게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기계는 저희들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전반적인 이해는 됐는데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질문들을 네.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무슨 아예 사회적 기업을 그 지향하시는 건 아닐 테니, 아까 물론 인력에 대한 어떤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결국 구체적 장점들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는 사실 그 사람이 그릴 때는 사진처럼 표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 방송 전에 저희는 동영상을 따로 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큰 화면에 거의 사진처럼 완전히
찍히는 게 가능하니까. 그리고 아까 실제 도색지에 날리는 그런 어떤 스프레이 이런 문제도 그 작업자도 문제일 거고 아마 노출하는 부분도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거 아파트 벽면은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럼 예를 들면 사이즈는 뭐 무한대로 가능한 건지 거길 전체 다 쓸 사이즈가 가능한 건지 네. 그 다음에 아파트 벽면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보통 저는 딱 듣고 먼저 생각 들었던 거는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래비티 같은 걸 그리는 게 또 되게 유행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부분도 가능한 건지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 아까 비용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인간보다 그러면 뭐 시간은 더 드는 건지 덜 드는 건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사이즈. 큰 사이즈는 무한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오. 이제 기계 자체는 뭐 한 4m에 2m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크기지만 이게 이제 그리고자 하는 이미지를 분할을 해서 네. 그 분할된 거를 입력을 순서대로 입력을 네. 하면 말하자면 퍼즐을 연결하듯이 연결하면 아무리 큰 그럼 벽면도 예를 들면 그냥 그림을 그릴 수 아파트 있습니다. 옆쪽 벽면을 통째로 다 그린다. 그렇죠. 그럼 그런 것도 가능하다. 가능하죠. 아. 네,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의 어떤 그쵸, 걸리는 좀, 시간. 예, 네, 또 중요할 테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사람이 사실은 이제 고층 건물에 올라가서 이렇게 페인트를 조색을 하면서 이미지를 그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되게 오래 위험하기도 걸리시더라고요. 하고. 실제 저도 저희 아파트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큰 그림을 그리려면 가까이서 보면 이게 큰 그림이 정확한 건지 뭐 그렇죠. 작은 건지 큰 건지 맞습니다. 잘 네. 구별을 할 수 없어서 멀리 가서 이렇게 보고 그래야 네. 되는데 이 뭐 로봇은 입력된 이미지 그냥 입력만 시키면 그대로 표현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굉장히 줄어든다. 조색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분사하면서 다 조색이 되어서 이미지가 표현되니까 그래서 작업 시간이 굉장히 줄어든다. 뭐 작업 시간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90% 이상 뭐 몇 배로 더 줄일 수도 있다는 10배 빠르다. 예. 네. 빠르다고 자,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렇다면 네. 이제 이 사업은 어떻게 돈을 버는 모델인가요? 이제 저희들 이제 전략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단지가 한 1000세대짜리 아파트 단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5 내지 6년마다 한 번씩 제도색을 합니다. 그렇죠. 예, 제도색을 하는데 그 제도색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에 가서 우리한테 제도색 공사를 다 주면 아파트 측벽에다가 멋있는 디자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제도색 공사를 수주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나라의 1년에 제도색 공사 비용이 시장이 한 4천억쯤 됩니다. 그 4천억 시장을 저희들이 이제 시장은 선점하고 싶다. 시장이 전체지만 네. 우리 기계가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나 될 거로 추정이 되는 건가요? 기계로 할 수 있는 뭐 면적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실제로 4천억 중에서 우리가 한 얼마 정도 얼마 정- 쉐어를 할 수 있느냐? 실제로 그 부분에 기계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기계가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 예. 어, 굳이 뭐 낮은 거는 기계가 그 두 배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그 단색 그림은 그 단색 도장은 거의 다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고요. 아파트 전면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그림을 그리는 로봇은 거의 척벽에 들어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예. 척벽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그럼 뭐 그걸 뭐 비율로 또 계산하기가 좀 힘듭니다만 뭐 그렇게 계산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장을 이렇게 좀 차지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예를 들어서 4천억 시장 중에 한 뭐 시간이 지나면 절반 이상도 반띵. 예. 현재는 대략 몇 프로쯤 되실까요? 지금은 저희들밖에 없으니까 네. 그몇 프로 된다라고 말씀을 예, 드리고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예. 지금 그러니까 이해가죠. 작년에 지금 이해가죠. 매출을 조금 뭐 밝히실 수 있는 거. 혹은 말씀하신 뭐 업력이나 이렇게 네. 아예 포함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이렇게 현수막 찍다가 여기까지 왔는 사람인데요. 이제 현수막 찍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15년째고 예. 이제 이 로봇 프린트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온 거는 이제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예. 지났고 매출은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만 이제 매출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고 매년 100%씩 성장한다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아, 매년 네, 네, 100% 두 배씩 네. 늘어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예. 그러나 아직 먹을 시장이 많이 남아 있다. 아, 그럼요.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원래 뭘 하시던 분인데 이거를 하시게 잠깐 된 얘기하셨는데 건가요? 예. 예, 원래 뭘 했느냐 이게 보다는 이제 이걸 하기 전에 뭘 했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로봇 프린터를 하기 전에 저는 이게 인생에 좀 아픔이 많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처가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현수막 출력업을 했습니다. 예. 현수막 출력업을 했고 제가 현수막 기계 중고 기계 530만 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신용카드 배달 아르바이트를 2달 해서 110만 원 벌어서 50만 원을 이자에 보태고 60만 원을 이자에 보태고 50만 원을 들고 530만 원짜리 현수막 기계 중고를 사서 현수막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현수막이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010 땡땡땡땡땡땡. 예. 이 현수막을 네. 30장을 처음 수주해서 찍었는데 뭐 현수막 찍어서 해보니까 되겠다. 열심히 하면 네. 충분히 네. 마누라하고 네. 먹여 살리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이 현수막을 찍어서 부추러 다녔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회사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을 많이 찍었습니다. 뭐 이제 이거는 가로로 뭐 한 5m짜리, 6m짜리 이런 현수막들을 길거리에 수백 장씩 찍어서 길거리에 이렇게 불법 현수막을 붙이러 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네네네. 불법을 자행하셨답니다. 네. 예, 네. 1년 전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한 2004년도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오, 네. 예,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던 이제 중에 그 분양하는 아파트가 이제 입주가 가까워졌을 때쯤 아파트 입주자 점검의 날 현수막을 붙여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 아파트 입주자 점검의 날 현수막을 붙여주러 아파트에 갔습니다. 가니까 밧줄 타고 도색을 하더라고. 아이고. 그래픽을 하더라고. 뭐 회사 로고를 그렇죠. 막 새기고 몇 동을 새기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저 왜 이렇게 위험하게 밧줄 타나 프린트 저거 붙이고 하지.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생각이 들면 웬만하면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직접 프린트를 가지고 아파트 벽에 가서 붙여서 프린팅을 해봤죠. 안 되죠. 네, 원래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게 이 사무용 프린터나 이런 현수막 상업 찍는 이런 현수막 상업용 프린터는 벽에 분사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안 되면 제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포기를 잘 대표님이 못합니다. 해병대를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하셨는 것 같은. 네. 정확하십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뭐 해병대 정신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절박함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하여튼 이제 이게 현수막을 프린트하다가 알겠습니다. 작업자 보고 예. 예. 자, 그러면 그거를 그 본인 기술로 다 개발하신 건가요? 누구의 도움을 좀 받으신 건가요? 뭐 조금 짧게. 그러니까 지금은 보니까 그 동영상 보여주신 거에는 정말 기계가 딱 내려가서 자리를 예, 잡고 나면 로봇으로 이제- 위부터 뭐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저희 3D 프린터 같은 거 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축축축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쫙 금방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는지. 이런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받거든요. 네네네. IR 할 때도 그렇고 네네네. 제일 많이 받는데 제가 역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거북수 누가 만드는지 혹시 아시죠? 이수진 장군님. 이수진 장군 만지죠. 이수진 장군이 산에 가서 나무 비고 가지 치고 껍질 벗기고 톱질하고 도태질 하진 않았어요. 예, 이렇게. 아무튼, 예. 이수진 장군은 생각하고 설계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계 밧줄 타는 작업자 보고 아주 위험하다. 프린트를 저기 붙이자. 예. 이게 프린트를 붙여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죠. 네. 혹은 외주를 준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로봇 프린트가 완성됐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일부 네. 마감을 조금 하기 네. 전에 우리 네. 신차장님께서 대체 뭘 보고 투자하신 건가요? 얼굴- 어떤 가능성을 저는 보고? 여기까지 들으니까 왜 투자했는지는 바로 감이 오는데요. 어쨌거나 네. 그래도 또 뷰가 있으셨을 테니까요. 예. 그러면 아까 CVC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경제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지에서 투자하신 거는 나름대로 정말 경제적 안목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어떤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좋은 대답을 내. 네네네. 근데 사실 그런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처음 알게 된 거는 사실 대표님을 처음 뵌 건 2년 전이었어요. 예. 근데 2년 전에 그 개인 투자자 조합, 네. K레츠 포럼이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 조합에서 PT를 이제 대표님께서 하셨는데 그때 저는 되게 감명을 받았던 게 신용 불량으로 사실 대표님 이사님께서 약간 뭐 좀 이따가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약간 아프신 경험이 있으셨어요. 개인 파산 얘기를 하시는데 파산을 하셨던 경험을 거리낌 없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그만큼 헝그리한 사람이고 나는 그만큼 절박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때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뒤에 정말 철저히 따졌죠. 네. 정말 대표님한테 좀 약간 시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이사님 1989년에 이미 대표이사님 생각하시려고 하셨던 거를 일본에서도 다 하고 있었고 싱가포르에서 난양공대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난양공대. 예, 난양공대라고 하는 싱가포르의 제일 유명한 대학입니다. 예. 공대 중에서는. 근데
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라고 이제 저는 오히려 여쭤본 거죠. 그러게요. 아까는 전 세계에서 혼자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예, 유에서만 하고 근데 있다 그랬는데 있었네요 옛날에. 저는 네.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반증을 해서 계속 증거를 들이밀었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그게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는 그거보다 더 그 사람들이 절박한 것보다 난 더 절박하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는 거기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사실은 저희 대표님을 원래 또 연결시켜 주신 회장님이 또 계셨습니다. 이렇게 연결됐고 한 2년 정도 텀을 두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괜찮겠다. 네. 예. 그런 생각이 사장님, 들었습니다. 저도 절박합니다. 절박한 아재네요. 제가 절박합니다. 지금 블록체인 시장이 제일 절박합니다. 그 누구보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자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뭐 아, 네. 도움, 예, 뭐 네. 매경이 투자하고서 예, 그냥 예, 예. 돈 넣고 이렇게 네. 예, 열심히 해봐, 뭐 이렇게 네. 등만 쳐주시고 혹시 네, 네, 네. 네. 그쪽에 가깝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그 매일경제가 CBC를 설립하고 나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그 기사적인 홍보나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제 나가실 때 사실 스타트업 분들이 본인을 알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미디어라는 아웃렛이 있으니까, 있으시니까. 네, 저희는 이제 미디어에 노출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들을 밟아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라는 컨설팅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제가 뭐 대표님께서는 신용불량이라는 그 개인 파산이라는 그런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언론이나 여러 사회 관계자분들, 이해 스테이크홀더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세일즈 포인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되게 좋은 스토리가 있으신 예, 분이실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드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런 포인트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님의 그 회사에 대한 기사를 쓰기가 조금 약간 윤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회사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있는 분들이 대표이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역량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게 하여서 그분들께서 이제 기사를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잘 설명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원래 그 직접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예. 관계가 있으면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컨플릭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기사를 쓰게 될 경우에는 저희의 이익을 위해서 기사를 쓰는 게 쓰는 되는 것처럼 것이고 되니까. 네. 독자의 이익을 위해서 기사를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독자분들의 이익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저희의 이익은 그 다음인 거고요.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봤을 때 저희의 바이어스가 끼어진 기사를 읽으셨을 때 독자분들이 그걸 보시고 혹여나 오해를 하시거나 맞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저희는 그런 행동은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신차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기다 아니다 절대 그런 일 없었다 뭐 이런 혹은 뭐 어떠신가요? 약간 돈 꽂아준 거 외에는 한 일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그 용어의 수정이 좀 필요한 게 예. 파산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는 제가 이제 신용 회복을 하고 개인 회생을 했습니다. 예. 파산하고는 다릅니다. 불량자에서 예, 예. 예. 파산도 잘 모르겠고. 신용 회복이나 개인 회생 이런 용어들은 끝까지 빚을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빼먹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파산은 확 와닿네요. 네.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파산을 하고 싶네요. 회생 대신. 파산이 제일 좋. 네, 그게 혹시 뭐 그런 쪽에 아닙니다. 알고 네, 싶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컨설팅 드리겠습니다. 아, 연락이 갈지 모릅니다. 그 회생을 하신 케이스. 네네네. 회생을 했는 네. 케이스고 그래서 빚을 정상적으로 다 갚았고요. 그거 말씀 네. 좀 수정을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물론 이제 미라클랩하고 이제 제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투자를 받으려고 제가 애를 쓰고 뭐 PT도 가서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왜 그랬느냐면 우리 같은 이제 중소기업 또 이런 스타트업 또 혹은 또 저같이 이렇게 재창업 기업들은 이제 마케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홍보의 한계가 있어서 이제 MBN이나 또 매일경제의 이런 어떤 그런 홍보 툴들을 이용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이제 그 소망이 있어서 투자를 받게 됐고 또 이제 투자해 주시고 난 뒤에 사실은 뭐 작년 연말에도 이렇게 그 매일경제 신문에 이렇게 좀 신문에도 나오고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 지금은 그 신 차장님한테 쿠폰을 3장 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3번 낼 그 제가 그렇군요. 네. 쿠폰을 3장 가지고 있고 오신 김에 저랑 사용을 홍 대표님한테도 쿠폰을 한 장씩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장님도 많이 도와주시지만 미라클랩의 그 구성원들이 저희들 회사를 이렇게 밖에 나가시면 소개를 많이 해주십니다. 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예. 자,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네,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예.